안녕하세요. 업무자동 RPA 매크로 오토픽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폰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폰보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와서 그거 내용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폰보드에서 하면 여기 지금 제가 띄워놨는데 폰보드가 있으면 대부분 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여기 지금 폰보드에 핸드폰이 하나만 디바이스가 연결돼 있어서 저는 하나만 뜨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뭐 최소 20대에서 최대 200대까지 여기 목록이 쫙 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실행을 해보면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여기서 이미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 그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스크립트는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변수를 추가를 해 놨고 기존에 여기 이제 화면에 XML로 된 덤프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덤프 기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지로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B 여기 포인트 이미지 매치로 뭔가 여기서 이미지를 찾으면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ADB는 당연히 여기 연결할 수 있는 ADB입니다. 저는 지금 장치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목록이 쫙 있을 거예요. 뭐 20대에서 200대까지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ADB 파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ADB 명령에 보시면 명령에 캡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미지를 캡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의 해상도를 알고 싶으면 여기 레졸루션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캡처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핸드폰 목록이 이렇게 쫙 있을 텐데요. 여기에 파일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캡처한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일, 우리 핸드폰에서 캡처 기능 하면 핸드폰 화면이 캡처돼 가지고 파일로 저장되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에 있는 파일 캡처하고 그냥 뭐 쭉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 사용을 했으면 자동으로 제거를 하려면 여기서 이 기능을 true로 해두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삭제를 하려고 true로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으로 안드로이드는 여기 위치니까 크게 바꿀 거는 없을 겁니다. 권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png라고 바탕화면에 네, 여기 이렇게 캡처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게 이름을 해놨는데 일단 지울게요. 테스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걸로 하는데 덮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동일한 이름으로 계속 덮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false로 바꾸면 유니크한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덮어쓰기가 안 되고 새로운 파일이 계속 생성이 됩니다. 저는 덮어쓰기로 해놓고 이건 이제 저장 위치인데 데스크탑이잖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입니다. 거기에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매치는 잠시만요. 일단 캡처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화면 실제 핸드폰 화면이 캡처가 됐고 요거 열어보면 찾을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36%거든요. 100%로 하면 여기서 매번 요거 캡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편리하게 그냥 화면에서 여기서 이미지 매치죠.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요거 이미지인데요. 여기에서 여기 숫자 1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1 해놓은 게 있는데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조그만 이미지가 캡처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조그만 화면, 이 화면에서 캡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만 이미지가 저장이 됐는데 아까 바탕화면에 보면 얘가 이미지가 실제로는 크기가 디바이스 크기가 이만하기 때문에 지금 크기가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쪽 부분. 이게 캡처할 때는 이게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면 네, 잘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화면 사이즈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얘 화면이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영역을 지정해서 여기서부터 요 크기를 이렇게 capture를 합니다. 뭐 저장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기 사이즈가 나와요. 247에 60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47에 601. 그래서 가로에 247, 뭐 601, 602, 뭐 크게 1픽셀 정도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두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보정을 해서 이미지 매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이 화면을 캡처해서 할 게 아니라 이 디바이스의 화면, 요 화면을 기준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화면 이미지는 바탕화면에 테스트로 해놨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아까 바탕화면에 요 이미지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미지 매치를 이제 이 윈도우 화면에 캡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테스트 png라는 이 이미지 안에서 내가 요 캡처한 이미지를 찾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마우스 좌표, 클릭 좌표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여기 adb 포인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에 추가하기, 여기에 마우스 좌표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고, 그 다음에 마우스 입력은 실제로 이 디바이스 기준이잖아요. 얘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변수에서 가져오기 이렇게 하면 좌표로 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좌표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캡처를 여기 1을 캡처를 했으니까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클릭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이 되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 새로 고침 이미지를 자동으로 지우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면 다시 여기로 해놓고 여기서 adb 명령에서 캡처 후 삭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거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새로 고침해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실제 이미지인 거죠. 얘를 윈도우 화면에 다운받은 게 이거니까 이거랑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캡처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면 이미지 방식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미지 매치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덤프를 이용을 해서 XML에서 이제 찾아서 처리를 하거나, 뭐 방식은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네이버 블로그 앱을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 파일이 있으니까 이거 파일 이제 업로드를 하려면 여기서 이제 사진에 있는 거를 업로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앱을 실행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불필요한 거는 좀 다 끄고 앱을 실행을 할 건데 안드로이드에 adb 명령 추가를 하고 여기 보시면 명령이 지금 디폴트가 홈인데요. 앱 스타트가 있어요. 걔가 이제 앱을 실행을 해주는 거고, 앱 인스톨은 뭐냐면 얘는 이제 apk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 경로를 넣어주면 여기에 뭐 앱을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앱 스타트를 이용을 할 거고, 여기 네이버 블로그 앱, 요 앱의 패키지 이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앱 패키지 이름 안드로이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건 거 같네요. 요거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패키지 이름이 여기에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저게 맞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가 실행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뭐 앱이니까 이거 플러스 눌러서 블로그 글쓰기 하고, 여기서 요 사진이 있는데 요거 누르면 네, 아까 캡처했던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첨부 이거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덤프를 이용을 해서 하시거나, 얘도 화면 캡처해 가지고 그래서 캡처해서 이미지 매치로 쓰시거나, 뭐 방식은 뭐 다양하니까요. 편리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디바이스가 여러 개라면 여기 스크립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스크립트를 복사를 해서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여기 전체 실행이 있어요. 그러면 열려있는 스크립트가 전부 다 실행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다클라 매크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또 강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던 사랑은 영원할 줄 알았어. 하지만 시간은 잔인하게 우리의 꿈을 깨뜨렸어. 이별의 끝에서 우린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추억 속에만 남아있는 우리의 사랑은 이제 안녕. 두 번께 걸었던 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걸. 우리의 시간은 멈춰버리고 서로 다른 길을 게 되었어. 아프고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붙잡지만 이제는 놓아줘야 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별의 끝에서 우린 다시 만나지 않을